네, 오늘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시고요. 네, 숫자가 카운팅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모여 계신데요. 여기에는 아마 그 성공을 위해서 유산화를 통해서 삶을 바꾸고자 하시는 분들도 지금 들어와 계실 거고요. 그리고 유산화가 어떤 곳인지 궁금해하셔서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 들어와 계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좋은 시간, 기회를 갖기 위해서 모인 이곳에서 혹시 내가 남한테 피해를 줄 수 있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에티켓을 반드시 지켜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에티켓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세요. 여러분, 저 할 말 있어요. 강의 중에는 반드시 음성으로 해주시고요. 비디오는 켜주시고 자세는 정중앙으로 부탁드립니다. 복장은 단정히, 잠옷은 안 돼요. 음식과는 거리두기로 약속해요. Oh no! 핸드폰은 잠시 꺼두는 걸로. 호응은 최대한 뜨겁게. 와! 리더님들, 우리 줌 미팅 에티켓 지키기로 약속해요. 네, 에티켓 영상 잘 보고 오셨나요? 네. 앞좌석을 발로 차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출구가 어디 있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서로 이 에티켓을 잘 지켜서 유더베스트의 좋은 문화를 만들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오늘 강의를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공의 8단계를 가지고 이제 특강을 진행하는 날이고요. 제가 MC이면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빠른 성장을 위해서 특별히 성공의 8단계를 제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소개는 별도로 드리지 않고 바로 화면 공유하고 성공의 8단계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 화면 공유 되셨죠? 자, 대답이 없으시니까 제가 좀 뻘쭘한 거는 있어요. 네, 그래서 진행을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공의 8단계. 여러분들 이제 비즈니스가 생각보다 잘 진행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 나는 왜 이렇게 더디게 성장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 아마 있으실 거예요. 저는 이 비즈니스 처음 할 때 한 1년에서 한 1년 반 동안은 이 비즈니스가 좋은 건 알고 성공할 수 있고 상을 바꿀 수 있는 기회인 건 아는데 도대체 뭘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막 제품만 판매했던 것 같아요. 제품을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막 매출이 많이 나오는데 매출은 막 나오는데 도대체 성장한다라는 느낌은 안 들고 수입은 조금 만들어지는데 이걸로 과연 내가 원하는 단계까지 성장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또 매출이 또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막 어려운 시기가 겪었을 때 이 비즈니스를 포기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때 시스템 데이에 나갔는데 스폰서님이 이런 강의를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성장이 잘 되지 않을 땐 여러분들이 분명히 다 배웠는데 여러분들이 하고 있지 않은 게 분명히 존재한다. 그거를 점검하고 그 비즈니스를 그것들을 채워서 만들어내셔라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제가 집에 돌아와서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나는 뭘 안 하고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어이없게도 제가 배운 걸 하고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부터 해야 되나라고 고민했을 때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 성공의 8단계가 여러분들 복제를 만들어준다. 여러분들 성공을 만들어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나는 이 성공의 8단계를 하고 있나라고 점검을 해봤더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유산화 처음 들으면 아마 대부분은 공통적으로 이런 얘기 듣게 되실 거예요. 꿈이 뭐예요? 저도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나이 30이 넘어서 무슨 유치하게 꿈? 막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이 꿈과 목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 복제 매뉴얼을 잘 완수하시는 분들이 탄탄하게 성장하는 걸 알게 됐고 그리고 제가 이 성공의 8단계를 어떻게 해야 잘 할 수 있는지를 지금 거의 한 2년 가까이 이 성공의 8단계만 가지고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나오는 노하우들도 있고 팁도 있고 이런 것들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성공의 8단계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화면이 조금 느리게 전환이 되는 점은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자, 성공의 8단계 매뉴얼 다 알고 계신가요?
자, 1단계부터 8단계까지 나는 이 순서를 다 알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은 예, 마음속으로 손을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도 가끔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성공의 1단계부터 8단계가. 그렇지만 예, 이 성공의 8단계부터 1단계부터 8단계 뭐가 있는지 이 메뉴부터 조금 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메뉴가 중요한 이유는요. 내가 이 1단계가 되지 않고 2단계로 넘어가거나 2단계가 되지 않고 음소거. 예. 자, 어느 순간에는 이 비즈니스가 막히는 단계가 와요. 그래서 이 전 단계를 충분히 하지 않고 넘어가게 되면 뭐 3단계, 4단계까지도 잘 넘어가도 5단계에서 막히고 5단계까지 넘어가도 6단계에서 막히고 이 비즈니스가 막히는 단계가 반드시 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단계 꿈과 목표를 정확하게 하시고 나서 이 2단계로 넘어가셔야겠죠. 그 2단계에서도 결단이 잘 안 되면 명단 작성하는데 좀 해이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명단 작성이 잘 안 되면 접촉과 초대가 반드시 잘 되지 않겠죠. 또 접촉과 초대가 잘 되다 하더라도 사업 설명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후속 조치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1단계부터 제가 하나씩 짚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1단계 꿈과 목표. 이게 조금 이제 우리가 다들 성인이고 성인이 된 이후에 모여서 하는 비즈니스다 보니까 이 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조금 이렇게 오글거리는 느낌도 있어요. 그리고 좀 남한테 이야기하기 조금 멋쩍을 때가 있죠. 그래서 잘 이야기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 이 꿈과 목표가 왜 중요한지를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고요. 이 비즈니스를 하는 동안에 이 꿈과 목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목표 설정의 중요성이죠. 목표예요. 이 꿈보다도 더 중요한 게 바로 이제 목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 없으면 내가 이 비즈니스를 하는 동안에 방향성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죠. 자, 많은 분들이 이제 유사나이를 통해서 갖고 싶은 게 뭐예요? 목표가 뭐예요? 라고 하면 이제 다이아몬드예요. 한 달에 뭐 1,000만 원 이상 버는 거예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지만 그게 목표가 될 수 없는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자, 바로 기한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목표는 내가 하고 싶은 내 꿈에 더하기 기한을 설정하셔야 이게 목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죠. 건물주가 되고 싶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기한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꿈이고요. 꿈은 기한을 정하지 않으면 영원토록 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나는 건물주가 되는 게 꿈인데 99에 건물주가 됐어. 꿈을 이뤘으니까 행복할까요? 물론 행복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내가 필요한 만큼의 기한을 정하셔서 목표로 설정하시는 게 좋아요. 이 목표가 없다라고 하면 이 비즈니스를 가져갈 때 나를 따라오실 분들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자, 제가 배를 한 대를 샀어요. 이 배가 멋져 보이니까 사람들이 타겠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물어보겠죠. 이 배는 어디까지 갑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이 배는 뭐 미국까지 갑니다. 뭐 이렇게 했을 때 제가 미국까지 가고 싶은데 같이 타도 될까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배가 어디로 갈까요? 물어봤을 때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언제 출발할지도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면 그 배에 올라타서 저하고 같이 그 많은 시간을 기다리시는 분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표를 반드시 정하고요. 이 목표를 정하실 때는 이제 장기 목표하고 단기 목표 두 가지로 정하시는 게 좋아요. 장기 목표를 먼저 정하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장기 목표를 가능한 한 크게 설정하시는 게 좋죠. 근데 또 파트너분들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거든요. 그러면 너무 허황된 꿈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근데 중요한 건 허황된 게 아니라 내가 큰 꿈을 갖고 가야 다양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 그리고 나보다 더 큰 사람들도 제 배에 올라타게 되겠죠. 그래서 장기 목표는 가능하게 크게 설정하시는 게 좋고요. 단기 목표는 좀 정확하고 짧게 잡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장기 목표를 설정 먼저 하셔야 거기에 맞는 세부적인 중기 목표, 단기 목표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한 100명을 데리고 갈 거야 라는 그림을 그렸는데 작은 통통배를 구입하신다라고 하면 그 배에 100명을 다 태울 수가 없겠죠. 그래서 내가 100명 또는 1000명, 10,000명을 데리고 갈 거라고 하면 크루즈를 사는 목표를 잡으셔야겠죠. 자, 그렇게 해서 크게 목표를 잡으시고 그다음에 중기, 단기 목표를 가져가시는 게 맞다. 그래서 큰 목표부터 설정하시고 중기, 단기 목표 하시면 되고요. 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단기 목표를 잡는데 이걸 설정을 잘 못하세요. 그래서
뭐 3개월 만에 100만 원 버는 거는 네트워크 마케팅으로는 불가능한 게 아닌가요? 이런 얘기들도 저는 많이 들어봤거든요. 근데 계획을 잡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단기 목표를 설정하게 되면 그 단기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또 세부적인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이래요. 3개월에 100만 원 버는 거 쉽지는 않아요. 저는 쉽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계획부터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3개월에 100만 원 번다라고 예시를 가져보면 우리가 한 달에 33만 원씩 수입을 증가시켜내면 되는 거죠. 자, 한 달에 33만 원씩 증가시키려고 하면 월에 한 8명 정도 나만큼 쓰고 먹고 사용하는 사람들을 만들면 돼요. 그럼 8명. 한 달에 8명씩 증가시킨다? 이것도 쉽지는 않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주 단위로 또 나눠보면 한 주에 2명 정도를 먹고 쓰고 전달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한 주에는 2명 정도. 그러면 주에 2명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우리가 100% 확률로 성공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10명을 만났을 때 1명에서 2명 정도 우리가 사인업을 받을 수 있다라는 통계가 있기 때문에 한 10명에서 한 15명 정도를 만나면 일주일에 한 2명 정도는 사인업을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일주일에 10명에서 15명을 만나야겠다라고 하면 하루에는 2명 정도만 만나시면 되죠. 하루에 2명 만나는 거라서 굉장히 무리한 스케줄은 아니실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2명씩 3개월 동안 꾸준하게 뭔가를 만나고 뭐 목표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3개월에도 충분히 100만 원 이상의 목표를 달성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단기 목표들을 잘 활용하고 충분히 반복적으로 이행하셔서 중기 목표를 이루시고 장기 목표까지도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다. 그래서 꿈과 목표 설정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시고요. 그리고 이거를 그냥 마음속으로 정하고 한번 계산해보고 끝내지 마시고요. 반드시 보이는 곳에다가 붙여놓고요. 핸드폰에 저장을 해두든 나가는 문에 붙여놓든 그래서 자신의 목표 꿈을 맨날 봐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우리 파트너분들하고 이 성공의 8단계를 같이 진행해보니까 목표 설정 분명히들 다 하셨는데 한 달 정도 지나서 리더님의 목표는 뭔가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다 배시시 웃으세요. 네. 얘기하기 창피하셔서 그러실 수도 있고 잘 기억이 안 나셔서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거를 반복적으로 보시는 것도 시각화 효과를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꿈과 목표 혼자 정하는 거 솔직하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면 스폰서하고 같이 만나서 내 꿈의 크기, 나한테 필요한 목표가 얼마큼이 되는지 같이 한번 설정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유산을 통해서 3개월에 100만 원, 뭐 1년에 골드되고 뭐 이런 기준이 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스폰서하고 같이 목표를 잡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자, 목표가 잘 세워졌다라고 하면 이제 반드시 목표에 맞는 결단을 하셔야 돼요. 1년 안에 골드 디렉터가 되겠다라고 결단하셨는 분은 죄송해요. 잠시만요. 전화가. 1년 안에 골드 디렉터가 되겠다라고 결단하신 분은 그에 맞는 목표를 세우셨다면 그에 맞는 결단을 하셔야겠죠. 근데 나는 한 달에 1명 만날 거야. 뭐 이런 목표를 세워놓고 1년 안에 골드가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내가 내 꿈을 이룰 수 있게끔 충분히 결단을 하시고요. 결단도 목표처럼 크게 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세요. 결단이 작으면 작은 위기에 빠지게 돼요.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결단도 크게 하시고요. 마음을 좀 담대하게 먹는 것도 여러분들 도움 많이 되실 거고요. 이 결단은 내적 결단과 외적 결단 두 가지로 아마 나눠서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고요. 외적 결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미지 메이킹, 약간은 외형적으로 우리가 빅 비즈니스를 이야기하면서 추리닝 입고 슬리퍼 신고 나간다라고 하면 이 비즈니스를 아마 빅 비즈니스라고 되게 좋은 비즈니스라고 보시는 분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렇다고 또 뭐 너무 화려하게 치장하고 나가라는 건 아니지만 딱 비즈니스 목적에 맞게끔 정갈하고 깔끔하게 세련되게 입고 나가셔서 이미지 메이킹을 하시는 게 좀 좋겠죠. 그리고 내적 결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마음의 소양이 될 수 있고 뭐 지식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한 결단을 예를 들어 드리면 저는 예전에는 유산을 하기 전에는 퇴근하고 집에 오면 TV 보고 영화 보고 게임하고 이런 일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유산을 하면서는 이렇게 결단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게 TV 시청하지 않기 그리고 게임하지 않기 그리고 저는 책을 거의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책을 본 적이 없었는데 유산을 만나고 나서 한 달에 한 권 책 읽기 그리고 한 달 안에 사업 설명 완벽하게 연습하기 저는 하루에 한 4-5번씩은 집에서 혼자 A4지 놓고 막 연습했던 것 같아요.
이 보상 플랜 푸는 연습, 사업 설명하는 연습 듣는 사람 없어도 혼자 계속 그렇게 하라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반복해서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업 동영상 매일 보기. 그래서 사업 동영상하고 관련된 건강 영상하고 이런 것들을 유튜브나 자료를 찾아서 맨날 봤던 것 같고요. 그리고 스스로 동기부여 및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내기. 자, 그래서 저는 동기부여 영상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어떤 거는 또 굉장히 슬프잖아요. 그럼 막 눈물도 흘려서 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런 날 있죠. 오늘은 나가기 싫은 날이 있어요. 오늘은 좀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오늘 하지 말고 내일 만날까 뭐 이런 날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날도 박차고 일어나서 나가고, 그리고 팀원과 역할 분담하고, 그리고 외모 가꾸기 뭐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했던 결단이고요. 자, 이렇게 결단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마음적으로 비즈니스가 조금 더 잘 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인생을 바꾸는데, 삶을 바꾸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야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어야 삶이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 아마 유더베스트에 계신 골드 이상의 리더님들은 아마 이런 것들이 아마 습관이 되셔서 이미 삶을 바꿔내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결단이 잘 되신다라고 하면 명단 작성하셔야 되는데, 자, 명단 작성, 우리 파트너들한테 명단 작성 좀 해보세요. 그러면 1년 안에 뭐 다이아몬드 되겠다, 골드 되겠다, 뭐 10년 안에 1,000만 원을 벌겠다, 뭐 여러 가지 목표를 가지신 분들이 명단 작성할 때는 10명, 3명 뭐 이렇게 주시는 분들 있어요. 자, 명단 또한 내가 성장하는 크기만큼 필요하시게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10명을 만났을 때 2명의 사업자가 나온다라고 했고, 내가 다이아몬드가 되기 위해서 한 100명의 파트너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내 명단은 그거보다 더 많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물론 제가 다 혼자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까지 많은 명단이 필요한 건 아닌데, 자, 분명한 건 나한테도 충분한 명단이 있어야 되고요. 이 명단은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비즈니스 할 때 여러분들 총알과 같은,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의 총알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하시는 분은 자본력이 좀 있어야 되고, 자, 네트워크 마케팅, 유산화를 하시는 분들은 이 명단이 충분히 있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명단을 적어보세요라고 하면 명단이 없는 이유가 반드시 있어요. 자, 이미 내가 다 골라냈어요. 이 사람은 내가 이야기하는데 자존심 상해. 이 사람은 돈이 없어서 못해. 이 사람은 성격이 안 좋아서 못해. 이 사람은 외모가 별로여서 못해. 막 이렇게 다. 그리고 이 사람은 또 나하고 거리가 너무 멀어서 못할 거야. 내가 못 가르쳐 줄 거야. 내가 시간이 안 돼서 못 도와줄 거야. 막 이렇게 해서 명단을 이미 다 골라내고 남은 명단들을 스폰서하고 상담을 하게 되시면 스폰서 입장에서도 명단 상담할 때 굉장히 답답해요. 1년 안에 골드 되겠다고 하시는 분이 명단 7개밖에 안 주시면 이분들을 다 성장시켜도 골드 되기가 사실상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 명단을 충분히 확보하시고 필터링 하지 마시고 스폰서하고 명단을 충분히 적으셔서 상담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진짜 명단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명단을 좀 찾아서 만드셔야 돼요. 자, 6개월 전에도 명단이 없었는데 6개월 뒤에 다시 물어봐도 명단이 없어요라고 하는 분들은 이 명단을 만들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명단 반드시 노력해서 추가적으로 더 만드시고요. 자, 그리고 명단을 분류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저는 예전에는 뭐 A, B, C로 나눠서 뭐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뭐 나하고 비슷한 사람, 친한 사람, 그리고 잘 모르는 사람 뭐 이렇게 나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소비자하고 사업자를 좀 나눠서 이렇게 명단을 구빈짓자라고 많이들 이제 이야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소비자하고 사업자를 찾는 게 아니라 내 명단에서 소비자가 누가 될 건지, 그리고 사업에 도움이 될 분들이 어떤 분들이 있는지, 즉 건강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그리고 수익적인 부분에서 필요한 분들이 어느 분들인지, 자, 이런 것들을 내 명단에서 찾고, 그렇게 해서 건강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 그 다음에 수익이 필요하신 분들을 명단에서 분리를 한 다음에 그분들에게 맞게끔 솔루션을 주면 되겠죠. 그래서 건강적으로는 제품을 섭취할 걸 권유드리고, 수익이 필요하신 분들은 비즈니스를 권유하는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선택은 그들이 하게 되겠죠. 그리고 자, 그래서 뭔가 소비자를 찾고, 그리고 사업자를 찾기보다는 그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 명단 분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명단 작성해서 만나서 상담합시다. 예전에는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 드렸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저는 이제 만나서 명단도 아예 작성을 해요. 명단을 적어 갖고 오라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시잖아요. 어디다 적어놨는지 잘 못 찾아서 오늘은 그냥 왔어요. 네, 이렇게 얘기하고,
또는 예, 뭐 적을 분이 없어서 아는 분이 없어서 뭐 이런 얘기들 하시니까 스폰서하고 같이 만나서 충분히 명단 작성하시는 게 여러분들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명단 작성하고 명단 상담까지 하시는데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시간 충분히 내시면 충분히 가능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꿈과 목표도 정확하게 설정을 했고 결단도 했고 명단까지 나왔다고 하고 그리고 스폰서하고 명단 상담을 했다라고 하면 접촉과 초대를 하셔야겠죠. 자, 접촉과 초대하실 때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명단을 작성해 놓고 목표를 잡았으니까 마음이 급해지셔 갖고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무조건 본인들 이야기부터 하시게 돼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그런 실패를 많이 했는데 제가 친구들을 만나서 야, 내가 하는 비즈니스가 이런 건데 들어봐. 앉혀놓고 막 그냥 설명만 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뭘 필요한지 욕구 파악도 해야 되고 그들이 뭐에 관심 있는지에 대한 솔루션을 주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말하기보다는 많이 듣는 거를 하시면 그리고 많이 듣다 보면 그들이 필요한 것들이 반드시 나오거든요. 그럴 때 아주 간단하게 쉽게 한마디 툭 던져서 너도 해봐, 너도 먹어봐 뭐 이렇게 전달하시면 아주 쉽게 초대나 예, 접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보 전달할 때는 예, 꼭 정보가 필요한 사람한테 예, 전달하시는 게 좋겠죠. 수입이 필요하시는 분들한테 제품 너무 좋아 먹어봐 이렇게 하는 것과 그리고 건강이 필요한 사람한테 사업해봐 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예, 필요한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전달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정보가 필요한 사람한테 필요한 정보를 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상대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질문하시는 게 예, 되게 효과적이죠. 보통에는 내가 이야기하고 싶어서 우리 특히나 남자분들도 많이 그러지만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그분들 4명 앉아서 이야기하는 걸 잘 들어보면 4분이서 이야기하는데 다 박수치고 호응하고 리액션도 너무 좋은데 각자 다 다른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4분이서 다른 얘기를 하면서 호응을 하면서 재밌게 대화를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우리는 이제 비즈니스 목적으로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보다는 상대가 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이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럼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질문으로 던지는 거. 그 집 아이는 어때요? 건강해요? 잘 지내요? 공부는 어때요? 학원은 잘 보내고 있어요? 뭐 아이를 위해서 특별히 해주는 거 있나요? 아이가 미래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 해줄 때 그 엄마들이 막 신나서 이야기를 하시게 될 거예요. 우리 아이가 이렇고 저렇고 공부도 잘하고 막 이런 얘기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럼 공부 잘하는 그 아이 건강하면 더 좋겠네요. 이렇게 해갖고 여행자라도 하나 먹여보세요.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 훨씬 더 받아들이는 게 수월해지겠죠. 내가 상대를 인정했을 때 상대도 내 말을 인정한다라고 보셔서 무조건 잠깐만 내 얘기부터 들어봐 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분 이야기 충분히 들어주시고 내 이야기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칭찬과 긍정의 언어를 자꾸 사용하세요. 일단 뭐 우리가 이제 말하다 보면 이렇게 배틀이 붙는 상황도 많잖아요. 우리 시어머니는 이런 분이야. 너무 싫어. 이러면 니네 시어머니는 약과야. 예, 우리 시어머니 더해 막 이렇게 배틀이 붙죠. 근데 이런 것도 예,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부정적인 배틀보다는 자꾸 긍정적인 예, 이야기들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상대가 나보다 더 긍정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면 그때는 또 칭찬과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해주시는 게 좋죠. 그리고 핫 버튼이 우리가 이제 사람을 만나서 욕구 파악을 하고 정보를 전달했을 때 그분들의 관심이 보이고 그리고 관심 보이는 분들만 초대해서 시스템에 같이 초대를 하든지 아니면 스폰서님의 미팅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끔은 이제 내가 충분히 설명했고 얘는 들었으니까 너는 우리 스폰서님하고 만나봐. 이렇게 해갖고 그냥 끌려 나오듯이 만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팅해 보면 좀 답답해요. 이분이 오늘 여기 왜 와 있는지도 모르고 예, 식사로 나오거나 예, 커피 마시러 나온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에게 스폰서 입장에서 비즈니스를 설명해 줘야 된다라고 하면 스폰서 입장도 좀 답답하거든요. 네, 그래서 충분히 핫 버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파악을 하고 그분들을 정식으로 초대하셔서 예, 비즈니스를 듣게 하시는 게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이 저쪽과 초대할 때 많은 파트너분들이 친구를 만났는데 무슨 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말을 꺼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 제가 아까 했던 말 먼저 들으세요. 말을 먼저 하려고 하지 마시고 듣게 되시면 그분 이야기에 내가 답으로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 반드시 오고요. 그럴 때 마이스토리를 활용하시는 게 너무 좋죠. 너무 서두 없이 길어지는 이야기가 짧게
아마 간결하게 내가 원하는 정보를 주시기가 아주 좋죠. 그래서 마이스토리를 이야기를 충분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마이스토리가 아직 작성이 안 돼 있거나 이 마이스토리를 적어놨어도 활용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은 이 마이스토리를 충분히 숙지하셔서 점검을 받으셔서 이 마이스토리를 활용하시면 초대가 잘 되실 거다 이렇게 보고요. 자, 그리고 석세스 코어에서 가르쳐준 내용 있죠. 성공의 법칙, 황금률의 법칙, 성공률을 이용하는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자,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성공률을 이용하고 그 다음엔 성공률을 높여라. 이게 황금률의 법칙이죠. 그래서 성공을 하실 때 많은 분들을 만나세요. 근데 많은 파트너분들이 이렇게 하세요. 한 두세 명을 만나서 그분들이 이 비즈니스를 했으면 좋겠어. 아니요, 그분들이 할지 안 할지는 그분들의 선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공 확률을 높이려고 하면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게 나아요. 잘하는 사람을 이렇게 찾아서 그분을 비즈니스 시키겠다라고 했을 때도 우리 생각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잘할 것 같았는데 잘 못하는 케이스들도 있고요. 잘 못할 것 같은데 잘하는 케이스들도 있고요. 충분히 할 것 같은데 안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분은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도 흔쾌히 하시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내가 미리 판단하지 말고 충분히 많이 만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거절을 극복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각자 나름대로 방법을 좀 찾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거절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거절을 받지 않아요. 반사하죠. 네, 그래서 거절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그런 거 못해 라고 하면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지금은 못할 거야. 나중에 배우면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한번 배워봐. 그리고 나는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 라고 하면, 그래 지금은 관심 없지.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관심이 생길걸? 자, 이런 식으로 거절을 인정하지 마시고요. 그럼 시간이 지나서 다음에는 관심이 생길 거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만나면 되죠. 그래서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제가 계속 예전에 콜드 컨택을 많이 했을 때 계속 반복해서 방문을 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오지 마세요. 제발 좀 오지 마세요.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때 제가 했던 말이요. 그러면 제가 왔다는 게 잊어버릴 때쯤 다시 한번 오겠습니다. 이러고 나왔던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절을 극복하는데 자신만의 방법을 좀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인정하지 않는 것도 그리고 그분이 거절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타이밍이 안 맞아서 그렇겠죠. 그래서 타이밍이 맞을 때까지 반복하면 그 타이밍은 언젠가 한 번은 맞게 돼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접촉과 초대까지 하셔서 접촉과 초대가 잘 되신다라고 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야겠죠. 그 다음 단계는 바로 이제 사업 설명입니다. 자, 그래서 사업 설명을 이제 하는데 내가 누군가를 초대하고 나서 갑자기 사업 설명을 하려고 하면 이 사업 설명이 잘 되지 않고 어색하고 또는 자신감이 없어서 막 말을 버벅이게 되고 내용을 중간에 까먹게 되고 이래요. 그래서 이 사업 설명은 5단계에 있지만 1단계부터 충분히 연습하셔서 이 5단계가 진행되는 동안까지 충분히 마스터하시는 게 좋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자, 최대한 빠르게 단시간에 그리고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시고요. 비즈니스 하시면 초반에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있어요. 파트너가 나중에 많아지시게 되면 미팅에, 교육에, 그 다음에 본사 시스템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실 때는 시간이 조금 부족해지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처음에 조금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으실 때 남는 시간에 무조건 연습하고 또 무조건 연습하고 그 연습을 반복하셔서 완전히 내 걸로 만드시는 게 좋고요. 이 비즈니스 하시면서 처음에 자신감이 많이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 사업 설명을 충분히 할 수 있어질 때 자신감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자신감이 없는 분들도, 그리고 이 비즈니스를 처음부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이 남는 시간을 무조건 연습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저 예전에 이랬던 것 같아요. 시스템에 한 3번쯤 나갈 때 이번 주에는 안 나가면 안 돼? 이렇게 우리 스폰서님 누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정혜선 스폰서님이 저한테 그럼 설명해보든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까짓 거 못할 것도 없지 라고 펜을 딱 잡았는데 한마디도 안 나와요. 분명히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한마디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아는 것과 설명하는 건 다르구나. 여러분들 이 비즈니스는요, 배우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알려주는 비즈니스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배우는 건 기본이 되셔야 되고
이 배웠다고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알려줄 수 있어야지 여러분들 성장하실 거니까 충분히 누군가한테 알려주는 게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연습하시고요. 자, 다른 사람의 강의를 들으면서 나에게 필요한 내용을 꼭 반드시 필기해서 내 것으로 만든다. 이거는 이제 뭐 제가 배운 건 아니지만 제가 했던 방식이에요. 그래서 강의 내용을 처음에는 유산화에 가면 1시간을 강의하면 그 강의 내용의 글자 하나까지 놓치지 않으려고 막 다 꼼꼼하게 막 필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필기 내용만 남았지 그 강의 내용이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한 내용은 강의에 집중해서 들으면서 그분들이 하는 그 주옥 같은 이야기들 그리고 멘트들 이런 것들이 나한테 필요하고 나도 누군가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다라는 내용이 있으면 그 멘트 하나를 이렇게 짧게 기록을 하면서 강의에 굉장히 집중해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강의에 집중해서 들으면서 필요한 것들은 반드시 메모를 하시고요. 충분히 알고 익숙한 강의들에도 저는 강의를 들을 때는 항상 메모장과 필기도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언제 나올지 모르는 그 좋은 주옥 같은 이야기를 기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이랬던 것 같아요. 뭐 너무 좋은 내용이고 이게 너무 좋은 내용이라 머릿속에 새겨두면 다음날 기억나고 다음 주에 내 친구를 만나면 이런 이야기를 해줘야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음날 자고 일어났더니 머릿속에 어제 좋은 내용 있었는데 까지만 기억나요. 그 내용이 뭔지 절대 기억이 안 나요. 자, 그래서 많은 좋은 내용들을 날려버리는 이런 실패를 경험하기도 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은 꼭 반드시 메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사업 설명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 강사가 되시거나 뭐 강사가 되지 않더라도 이 강사가 어떤 일들을 하고 이런 것들을 배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강사, 공인된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라 거짓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리고 팩트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거짓을 이야기하지 않고 팩트만 전달하는 것 중요하지 않고 자, 팩트만 전달하는 게 습관이 되실 거예요. 우리가 막 뭔가 이야기하고 상대가 막 리액션을 해주고 막 이야기해서 흥분하다 보면 가끔 실언이 나올 때가 있어요. 너무 오버해서. 근데 그게 마치 거짓처럼 판명이 나는 때가 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해서 오해를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짓 없이 팩트만 확인된 사실만을 전달하는 것을 습관화하시면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할 때도 아마 자신감 있게 충분히 그리고 과장되지 않게 설명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 설명은 이 비즈니스를 시작함과 동시에 내가 누군가를 초대되고 그분들이 초대됐을 때 내가 멋지게 사업 설명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해서 연습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후속 조치예요. 이 비즈니스의 성공 여부 또는 성공의 시간을 좌지우지하는 게 바로 이 후속 조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후속 조치, 저는 살면서 이런 후속 조치 AS 서비스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후속 조치, 물론 이제 비즈니스 기회만을 전달했을 때도 그분들이 결정을 어떻게 내리는지에 대한 후속 조치도 해야 되지만 내 파트너가 이 비즈니스를 하겠다라고 선택을 했을 때도 이후부터 계속해서 후속 조치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소비자가 제품을 섭취해 보겠다라고 제품을 구매하셔도 제품을 이렇게 드세요가 끝이 아니라 잘 드시고 계신지 그리고 뭔가 다른 증상이 나타나는 건 없는지 불편함은 없는지 계속해서 친분 유지해가면서 근데 이 후속 조치할 때 많은 분들이 이게 부담 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부담 주는 거 절대 아니고요. 기회를 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도 예전에 이렇게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제 친구나 주변 지인들을 만나서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하고 마무리로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생각해보고 연락 줘. 자, 생각하고 연락 주는 친구가 있을까요? 네, 생각하고 연락 주는 친구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저는 얘가 관심이 없으니까 생각조차 안 해봤겠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또 강의 중에 이런 내용을 저도 듣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강의장을 나가게 되면 강의장을 나가는 순간에 한 30%에서 50% 내용을 까먹고 한 일주일이 지나면 한 70에서 80%의 내용을 까먹고 한 달이 지나면 대부분의 내용을 다 까먹어서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일주일의 시간을 만약에 줬어요. 다음 주에 생각해보고 다음 주에 나한테 연락을 줘라고 하면 그 친구는 내가 한 내용의 10%도 기억을 못한 상태로 뭔가를 결정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10%도 안 남은 기억력을 가지고서 이 비즈니스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할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겠죠. 그래서
적어도 이분들이 내가 한 이야기가 머릿속에 충분히 남아있는 시간 내 24시간 이내 또는 최장 48시간 이내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는 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확률을 높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타이밍과 시간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파트너 리더들한테 이제 이렇게 알려드리면 어저께 이야기하고 왔는데 오늘 결정했냐고 물어보는 거는 막 닥달하는 거 아닐까요? 막 이렇게 막 귀찮아하지 않을까요? 이래요. 근데 거절도 빠르게 받는 게 굉장히 좋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 사람한테 한 번 거절받는데 1개월이 걸렸다라고 보면 5번 거절받으면 5개월이 걸려요. 1년에 한 번씩 거절받아서 5번 거절받으면 5년이 걸리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 한국 사람들 거절을 불편해하고 거절을 많이 못해요. 그러면 5번 거절하면 이 비즈니스를 한다. 이렇게 봤을 때 하루에 한 번씩 거절받으면 5일 뒤에는 파트너가 돼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거절에 너무 많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계속 반복적으로 기회를 주시는 게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보면 되고, 거절도 빠르게 받아야 그 파트너가 그 거절을 언젠가는 기회로 삼으실 거예요. 실제로 이제 저를 리크루팅 하신 우리 정혜순 스폰서님은 저한테 이 설명을 6번을 하셨어요. 1년에 걸쳐서. 지금 그때는 이제 왜 이렇게 귀찮게 뭐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었지만 지금 생각으로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6주 만에 해서 내가 1년 정도 이 비즈니스를 더 빨리 시작했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하게도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부정적인 대답에도 긍정으로 인정하라. 자, 부정적으로 대답을 하세요. 나는 그딴 거 못해. 그러면 우리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딴 거라고 네가 지금 나한테 어떻게 절친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 그래 맞아. 그딴 거라고 네가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 그렇지만 내가 하는 건 뭐 남한테 피해 주지 않는 일이고 멋진 인생을 만드는 일이야.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인정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상대가 그렇게 대답한 것들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셨어도 인정하세요. 그냥 그거 다단계잖아. 맞아, 다단계야. 이게 인정하시면 돼요. 네가 생각하는 그 다단계랑 내 다단계랑 달라. 막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충돌이 일어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정 장애를 도와주세요. 자, 많은 분들이 결정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친구한테 막 설명을 하면 이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하게 되겠죠. 우리 와이프하고 물어보고, 그리고 여자분들한테 막 이야기하면 우리 남편분한테 물어보고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많이 해요. 제가 살면서 그렇게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부부간에 이렇게 상담들을 하고 사시나 이런 의구심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보통에는 여자분들 화장품 바꿀 때 남편분한테 물어보지 않잖아요. 남편분들 담배 피거나 술 마실 때 아내분한테 물어보지 않잖아요. 근데 왜 유산화 제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뭔가를 물어볼까요? 자꾸. 자, 이분들이 결정장애를 갖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끔은 결정을 해주는 멘트를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가 너무 좋으니까 2번 다시 없을 기회니까 지금 시작해봐. 나 믿고 같이 해봐. 너가 성장할 수 있도록 충분히 도와줄게 라고 지금 시작해봐. 이렇게 결정을 해주시는 게 여러분들 좋은 결과를 갖고 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후속 조치를 잘 하셔야 되는데 이 후속 조치가 자꾸 마음속에 부담이 되시면 후속 조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후속 조치 하시기 전에 후속 조치는 그냥 친분 유지를 위한 단계다 이렇게 편하게 마음 먹고 후속 조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후 관리.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고가의 자동차 뭐 몇 억대 자동차를 사셨어요. 근데 이 자동차를 판 딜러가 잘 타고 생기세요? 어떠세요? 뭐 불편함은 없으세요? 이런 전화 한 통도 없어 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좋아 보일까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러면 차를 팔았으면 됐지 나한테 왜 또 계속 연락해 귀찮게 이렇게 하시는 분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충분히 후속 조치하시면 여러분들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이제 상담이 있어요. 상담. 자, 내가 상담을 처음에는 받아야겠죠. 이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니까 경험이 많은 스폰서로부터 내가 상담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내가 파트너가 생기면 나와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이 파트너들한테 충분히 상담을 해주시는 능력이 되셔야 되겠죠. 그래서 상담도 그냥 말로 받는 게 아니라 항상 메모하고 기록으로 남겨두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자, 사업상 일어나는 모든 내용들을 다 상담하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처음에 많이 하는 실수가 이런 실수들을 하시죠. 본인이 혼자서 이 비즈니스를 다 진행해 놓고 스폰서님, 제 친구가 안 한대요. 어떻게 하죠? 이거는 상담이 아니죠. 벌써 이미 결과가 나왔잖아요. 안 한다고 결과를 얻어놓고 안 하는 친구를 그럼 스폰서는 어떻게 할까요? 가서 혼내줄까요? 네, 그렇지는 않겠죠. 그래서 자, 사업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라고 하면 내가 내 친구를 만날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계획이 있습니다 알려주시고 화요일 날 만난다라고 하면 화요일 날 만날 겁니다 알려주시고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점검을 받으시고 이런 얘기를 했을 때에 대한 결과를 갖고 또 다시 한번 상담을 하시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상담하시는 게 좋고요. 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미팅 갔다 오시면 스폰서한테 전화들을 안 하세요. 자, 결과가 안 좋을 때 전화 안 해요. 결과가 좋으면 전화하세요. 스폰서님 3BC 하나 끊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과가 안 좋고 거절받았을 때는 또 상담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잘 만나셨나요? 이렇게 전화를 해보면 안 한대요. 네, 이러고 의기소침해 계세요. 스폰서가 또 용기를 주고 예, 많은 도움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내용 상담하시는 게 좋고요. 상담 내용 기록해서 똑같은 예, 상담을 받지 않는 게 좋으세요. 자, 매번 같은 상황이 반복돼요. 그렇게 많은 여러 가지 상황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비슷한 상황들이 연출되는데 자, 매번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상담을 똑같이 받아요. 자, 그러면 이걸 질문하는 파트너도 그렇고 스폰서도 그렇고 반복적이 되면 지겨워질 수 있어요. 아니 매번 물어볼 때마다 우리 스폰서님 똑같은 대답만 하시네? 이렇게 될 수 있죠. 똑같은 걸 물어보니까 똑같은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반드시 기록을 하세요. 내가 이런 내용으로 언제 상담을 받았고 스폰서님이 이런 피드백을 주셨다라는 걸 기록을 해두세요. 자, 그래야 똑같은 상황에 시간 낭비하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상담받기 전에 미리 내용을 정리를 해서 깔끔하게 상담받으시면 보통에는 2, 30분 안에도 상담이 끝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미리 정리하지 않으면 1시간, 2시간이 지나가도 이게 내용 정리가 잘 안 되고 질문의 요지가 파악이 안 돼서 예, 이 상담이 굉장히 길어지고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거거든요. 또 이런 파트너분들 계시죠. 첫 번째 질문은 이렇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렇고요. 또 뭐 하나 더 있었는데 잠시만요. 이러고 예, 그 자리에서 굉장히 시간을 많이 하면서 다른 이야기들로 또 화제를 돌렸다가 생각나면 또 그때 질문하시고요. 이게 되게 예, 우리가 만나는 미팅에 시간을 명확하게 쓰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정리해서 메모를 하셔서 예, 미팅을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상담의 다른 의미는 소통이에요. 자, 그래서 소통이 되지 않으면 누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도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충분히 소통하고 내가 어떤 부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도 충분히 이야기하셔야 우리 스폰서님이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기 전에 미리 방법을 알려주거나 도움을 주실 거예요. 자, 오늘 아침에 아침마당에 또 김창옥 교수님 나와서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온다 이렇게 하고 주제로 오늘 아까 TV 프로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통 받기 전에 빨리빨리 소통하셔서 비즈니스를 빨리 성장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상담할 때도 일방적인 해답을 찾기 위한 것보단 예, 의견을 제시하는 상담이 좋으실 것 같고요. 여러분들 마인드도 많이 성장하실 거예요. 스폰서님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요? 의 질문이 아니라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하면 더 좋을까요? 라고 예, 의견 제시를 하면서 질문하신 게 훨씬 더 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더 좋은 거를 찾기 위한 좋은 게 있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것도 찾아질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하다 보니까 내가 최고 좋은 생각을 해냈는데 라고 생각하고 끝낼 게 아니라 나보다 더 좋은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또 스폰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더 좋은 거를 찾아내기 위해 피해내는 것도 바로 상담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상담을 자꾸 하면 예, 협력과 단합이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회의를 하는 느낌이죠. 회의를 많이 할수록 협력과 단합이 돼서 팀 비즈니스를 이끌어 가시는 데도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서 상담 되게 중요한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상 1단계부터 7단계까지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들이면 이걸 잘 반복해서 내 파트너가 나를 따라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바로 이 마지막 8단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도 이 8단계 복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를 놓고 한참 되게 많은 시간 동안을 고민을 했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스폰서님이 어느 날 이런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말로만 하는 복제는 말로만 복제된다. 말만 하면 말만 복제된다는 거예요. 생각해봤더니 말만 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행동을 하지 않고. 그래서 자, 말만 하는 것보다는 행동으로 복제하는 거를 복제시키셔야 돼요. 내가 내 파트너에게 말만 복제시키면 내 파트너도 그 파트너에게 말만 복제하고 말만 복제하고 말만 복제가 되면 아마 파트너가 수십 명이 나오셔도 액션, 행동을 해서 성과를 만드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행동으로 하는 복제를 보여주시고 알려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런 분들 있어요. 내 파트너는 진짜 잘했으면 좋겠지 않나요? 그렇죠? 내 파트너는 막 단시간에 골드 되고 뭐 5년 안에 다이아몬드 되고 막 그리고 막 비즈니스에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잘 나오고 스폰서가 이야기만 하면 말을 너무 잘 들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시면 자, 원본이 그렇게 훌륭한지 보셔야 돼요. 원본이 좋아야 복사본이 잘 나오겠죠.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복사본만 잘 나오는 건 사실상은 불가능하다라고 보셔야 돼요. 원본이 흐릿한데 복사본이 어떻게 진하게 나오나요? 그래서 내가 정말 내가 잘하고 있는지 나를 한번 돌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모든 거는 복제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알려준 것도 복제가 되고 알려주지 않은 것도 복제가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좋은 것만 복제됐으면 좋겠는데 안 좋은 것도 복제가 많이 되죠. 내가 자꾸 늦고 빠지니까 내 파트너도 자꾸 늦고 빠져요. 근데 내가 그걸 갖고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원본이 잘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내가 원본을 잘 나오게 만들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좋은 것은 복제되는데 시간이 충분히 필요해. 좋은 습관이 생기는 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나쁜 거는 굉장히 빨리 복제가 돼요. 예전에 어떤 강사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거짓이 지구 한 바퀴를 돌 때 진실은 운동화 끈을 메고 있대요. 자, 이 이야기가 뭐냐면 거짓말은 굉장히 빨리 복제가 되고 굉장히 빨리 퍼져요. 근데 좋은 것들은 이 복제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지구 한 바퀴를 도는 시간에 운동화 끈을 메고 있다. 그럼 아직 출발도 제대로 못했다라는 얘기죠. 그렇지만 그래서 충분히 복제되는데 좋은 것들이 복제되는데 시간이 필요하니까 인내를 갖고 이 복제가 잘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이런 생각 갖고 계신 분들 많이 있어요. 내가 시스템에 파트너 없이 3번, 4번, 10번까지 충분히 나갔는데 그 다음에 내 파트너가 안 나오겠다고 하니까 나도 이번 주 나도 들어가지 마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꾸준한 시간이 필요한 게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복제가 잘 안 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 파트너 관계없이 나를 좋은 모습을 보고 따라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생길 때까지 충분히 시스템에서 좋은 모습을 갖고 비즈니스를 열정적으로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불편한 것을 즐기자. 이 비즈니스 할 때 불편해요. 저도 이전에 유산하기 전에 화장품 유통 사업을 했었는데 좀 힘을 써야 되는 일이다 보니까 그리고 운전을 오래 해야 되는 일이다 보니까 복장을 좀 편하게 했었거든요. 근데 정장을 입고 강의장에 앉아서 정자세를 유지하고 좋은 습관을 좋은 문화를 만드는 것 자체가 나름 힘들 때도 있어요. 조금 몸이 안 좋은 날은 또 정장 입는 게 싫은 날도 있고 그렇지만 이 불편한 것을 자꾸 즐기셔야 되고요. 이 비즈니스 자체가 우리가 해본 비즈니스가 아니고 새로운 환경에 새로운 수익 구조를 갖고 있는 새로운 방식의 비즈니스다 보니까 안 해본 것들에 대해서 오는 불편함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편한 거를 항상 즐기고 군대 있을 때도 그렇거든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래서 즐기는 마음을 좀 가지면 마음이 한결 더 편해지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건 항상 나부터. 저분들이 아니라 나부터. 그리고 내 파트너가 아니라 나부터. 항상 나부터 이 복제를 시작하시면 돼요. 우리 스폰서도 안 하는데 나도 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면 본인의 비즈니스 또한 성장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스폰서가 성장해야 내가 성장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폰서가 어떻게 하든지 신경 쓰지 마시고 나부터 항상 올바른 복제를 만들어 간다라고 하면 리더님들 성공이 빠르게 만들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쭉 들으면서 이 1번부터 8번까지 각자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조금씩은 비즈니스 하시면서 다 다를 거고요. 하지만 이 성공의 8단계 매뉴얼을 내가 진짜 내 비즈니스에서 접목돼서 내가 하고 있는지 잘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안 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체크하셔서 다시 한번 설정하고 그리고 못하는 게 있다라고 하면 스폰서님으로부터 도움을 충분히 받으시고 목표 설정부터 이 복제까지 스폰서님하고 계속 상담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해야 더 많이 발전할 건지를 계속 반복적으로 상담하시는 게 여러분들 큰
예, 성장에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에 이런 말씀 전하고 예, 제 강의를 마무리할게요. 자,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잠시만요. 네. 자, 수많은 실패를 하다 보면 실패하지 않는 법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리더 분들 중에서 아마 실패를 경험해보지 않고 리더가 되신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 실패를 극복하고 실패를 하지 않는 방법을 하나씩 하나씩 터득하면서 실패를 줄여나가게 되실 거죠. 그리고 성공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실패하지 않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실패를 많이 해봤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내가 파트너한테 알려줄 때는 실패하지 않는 방법을 충분히 알려줄 수 있어서 파트너의 성장을 빠르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잘하든 못하든 포기하지 않는다면 누구나 다 내가 원했던 목표를 이루실 수 있는 게 바로 유산하고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꾸준하게 하셔서 여러분들 원하는 성과를 다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제 강의가 좋았다면 열정적으로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너무 뜨거운 박수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좀 긴장을 좀 많이 해가지고 말도 좀 많이 꼬이고 이런 날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드리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았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더 많은 내용을 드리고 싶으니까 다음에 기회가 되실 때 다시 한번 좋은 시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다음 시간, 제 시간이 끝이 아니라 이 다음 시간 준비된 시간이 또 있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리더십 강의를 듣는 시간이고요. 주제는 초심이라는 주제를 갖고 리더십 강의를 진행을 할 거고요. 이 진행을 해주실 분을 제가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더베스트 그룹의 최고 스폰서님이시고요. 밀리언달러 클럽 멤버이자 파운데이션 이그제큐티브 3스타 다이아몬드이신 김병수 스폰서님 모시고 초심이란 주제 리더십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수 스폰서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산아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사무실에서 만날 날이 있겠죠? 그날까지 우리 기대하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고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파트너들도 와서 어렵다 하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18년 전에 사업할 때도 그때 상황하고 지금하고 어떤 상황일까. 그래서 저 이야기를 잠깐 하고 강의를 하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 전기불이 없을 때 제가 태어나가지고 저희 집안이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가난이 정말 죽기보다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자가 되겠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회생활 하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고로 인해서 제가 유산을 만난 계기에 18년 전에 그 당시에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기회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을 통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아마 리더님들이 초심을 잃으면 안 돼요. 리더로. 항상 내가 어떻게 초심을 잃어서는 정말 그 성공이라는 게 다이아몬드를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 통해서 하나 배웠던 게 어떤 목수가 정말 집을 잘 지었답니다. 그래서 최고 재료 가지고 집을 하나 지을 때마다 너무 멋지게 됐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멋지게 지었냐고 감동을 받고 회장님도 신뢰를 하고 너무 신뢰한 거예요. 하나, 두 개, 세 개 집을 만들 때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자부심 받고 하루를 다 받았다는 거예요. 평생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회장님한테 저 집 지는 거 이제 더 이상 목수 일을 그만두겠습니다 했답니다. 그래서 진짜 그만두겠냐, 사정해도 저는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만 부탁하자. 집을 하나 재료 같은 거 이런 거는 모든 고가로 다 해서 만들어달라. 한 집 하나 최고로 집을 지금까지 지었던 것보다 최고로 집을 하나 지어달라 그래서 예 하고 집을 지었답니다. 이 사람이 하기 싫으니까 대충 지은 거예요, 집을. 그래서 다 지어가지고 회장님한테 다 지었습니다 하니까 회장님 뭐라고 할까요? 이거는 당신한테 선물로 주는 거다. 이 사람이 끝까지 내가 최고로 했으면 그 근사한 집이 본인한테 왔지 않았을까요? 이게 누구나 다 유산을 시작할 때 마음가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 계신 분들한테 목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목표. 아마 리더님들이 어떻게 아까 제품으로 만났던 뭐 어떤 아토피로 만났던 아픔 뭐 내가 뭐 사업으로 만났던 다 누구나 만났어요. 제가 또 이런 또 한번 이런 글귀를 한번 들어봐요. 가수분 중에 이선희라는 분이 처음에 가수를 할 때는 나를 위해서 노래를 부른답니다. 두 번째는 간중을 위해서 부른답니다. 근데 하다가 정체성을 잃는다는 거예요. 그게 얼만큼 초심을 잃지 않고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초심을 잃지 않고 저도 네트워크 마케팅을 처음에 18년 전에 했을 때 10년 안에 제가 5가지를 약속을 했어요. 이것만큼 지켜야 되겠다. 이것만큼 약속해야 되겠다. 그리고 6년 안에 다이아몬드를 가겠다. 그 어려운 과정에도. 그래서 6년 만에 제가 다이아몬드 온 거예요. 그리고 5가지를 9년 만에 다 완성을 했습니다. 다 꿈을 이룬 겁니다. 리더의 목표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작은 목표라도 본인 스스로가 책임적 목표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리더는 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하지 말고 지금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서 누구와 함께 정보를 알려야 돼요. 자, 저는 요즘 시대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보면, 작년에는 대부분 사람들하고 직장이나 이런 뭐 공무원들을 물어보면 작년에는 그냥, 코로나가 나아지겠지. 1년 동안 그렇게 왔어요. 항상 뭐 이슈가 그렇게 돌아요. 그 다음에는 이번에 이제 이 해로 1년 지나다 보니까 뭐라 그런지 알아요? 이제는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게 나와요. 그러면서 요즘 이슈가 뭔지 아세요? 주식 투자랍니다. 직장인들이 대출을 하고 그 다음에 있는 적금을 깨서 거기다 넣는 걸 보고 저 깜짝 놀라요. 심지어 공무원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 뭐냐면 공무원들 대출을 해준답니다. 밑에 말단 사원부터 최고까지 7,800에서 1억을 대출한답니다. 이걸 거의 30%가 주식을 투자한답니다. 지금 대부분. 이만큼 뭔가 돈을 벌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돈을 벌었냐? 그럼 얼마 벌었어? 그러니까 한 1년 1억 투자했고 1,000만 원 벌대. 그 1,000만 원 버는 거 어디냐니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순간에 날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그분들이 저를 제일 부러워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 강남에 내가 빌딩 하나 샀지 않았을까? 이 수입이. 현금으로 들어오잖아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리더님들도 앞으로 5년 뒤에 10년 뒤에 100% 된다고 봐요. 제가 해봤기 때문에. 저도 어려운 과정에서 하나하나 이겨나가서 이만큼 성장한 거예요. 아마 유사나 유사베스 리더님들 여기 계신 분들 다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초심을 잃지 말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뭐든지. 정상에 내려오면 정상에 올라가면 다시 내려오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내가 직급에 연연하고 나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리더님들이 정말 열심히 해서 꼭 성장하시기 바라고요. 자, 중요한 거는 마인드가 인내예요. 인내라는 건 듣고 싶지 않는 것을 기꺼이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거예요. 정말 인내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남들이 거절할 때 이런 것도 인내해야 돼요. 저는 심지어는 가까다가 저도 파트너들이 보면 하든 저는 인정합니다. 제가 파트너들하고 저는 항상 그래요. 제가 인정하는 거는 뭐냐면, 인내할 때 인정하는 거는 파트너들이 뭐냐면 옳은 소리 할 때는 저는 귀를 굴립니다. 그리고 인정하고 잘못한 거 리더는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만약에 실수하고 해도 바로 인정하고 그래야지 관계나 이런 게 깨지지 않습니다. 항상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항상 인내해야 됩니다. 참아야 돼요. 그래서 리더님들이 무슨 일이든 하든 참고 인내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리더님들한테 복지의 원리에서 3가지는 정말 이것만큼은 복지를 꼭 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던 경우. 자, 허브에 등록하는 방법. 정말 처음부터 복지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도 내가 만약에 스폰서 도움이 없이 못한다 그러면 이거는 성장이 그만큼 뒤로 가는 거예요. 저가 만약에 저 등록할 때 저는 다 해줬습니다. 처음에. 제품 끊어가지고 002, 003 매출까지 다 넣어줬어요. 저 초창기 때.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는 줄 알아요? 돈이 왜 안 들어오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 잘못이에요. 그게 복제가 아니에요. 저는 처음부터 저도 마음이 약합니다. 이 등록하는 방법을 어떠냐. 처음부터 저는요, 본인들한테 시킵니다. 어떤 분은 3시간 걸렸다, 4시간 걸렸다.
힘들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저 3시간 해보니까 완벽하게 했습니다. 파트너들 복제할 수 있습니다. 정말 기뻤어요, 저는. 그게 복제 아닐까요, 리더님들? 복제라는 거는요, 정확히 복제를 시켜야 돼요. 말로 하니까 그 자리에서 행동으로 해줘야 됩니다. 말로 하면 리더들은 항상 의존합니다. 결단해가지고 그걸 복제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회사 제품 완벽하게 해보셔야 됩니다. 스스로 하셔야 돼요. 제품, 소비자, 정말 많이 소비자들, 사업자들 제품 이거 내가 힘드니까 좀 대신 가줄 수 없냐 해서 대신 가본 적도 있고 그게 복제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저는 처음부터 제품은 스스로 하게 합니다. 전화 옵니다. 그러면 전화 받아요. 우리가. 아, 이건 이렇게 전화하면 됩니다. 이렇게 포칭해 줄 수 있죠. 근데 제가 단 한 번도 지금까지 제가 그러고 나서 파트너들한테 제가 다닌 적이 없습니다. 스스로 복제시켜야 됩니다. 그런 키맨인들이 나와줘야 돼. 이런 키맨. 또 중요한 거는 보상이에요. 세 번째는 제가 어디서 한번 충격을 받았냐면요. 정말 다이아몬드가 됐을 때 정말 내가 보니까 정말 대단한 깜이었어요. 젊은 사람인데. 정말 똑똑해요. 근데 친구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조금 사업 설명을 못한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사업 설명도 안 하고 데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풀었어요. 그래서 제가 도와드릴게요 했더만 혹시 그 사람 스폰서 나이 누구냐고 물어보더라고, 그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럼 여기는 호칭이 어떡하냐 그래서 제가 스폰서입니다 했더만 그러면 그 많은 분은 어떻게 다 도와주냐고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내가 복제를 잘못하고 있구나. 그분은 다른 데로 갔더라고요. 저 때문에 했다. 그래서 저는 보상을요. 자, 1단계, 2단계 저한테 풀게 합니다.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끔 풀게끔. 요즘은 제가 만약에 파트너들이 어떻게 푸는지를 저는 봅니다. 옛날 방식이 아니라 옛날 고정관념으로 온 것보다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풀면 쉽게 푸는가 저한테 풀어보게 해요. 그럼 우리하고 좀 다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그 사람이 정말 잘 한다면 해야 돼요. 이제는 소통하는 시대예요. 파트너들하고. 그래서 우리가 옛날의 고정관념보다 지금은 이제는 온라인 시대예요. 이제는 뭐냐 줌으로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책으로 할 수도 있고 판사 아니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파워포인트도 할 수 있고 그런 게 다양한 그런 걸 가지고 리더님들이 저는 그런 걸 요즘 공부를 해요. 저 스스로도. 아, 내가 옛날에 처지면 안 되겠다. 노력하셔야 됩니다. 보상 같은 거. 그래서 리더님들이 이 3가지만큼은 정말 완벽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하잖아요. 자, 등록하는 방법, 회사 제품, 보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리더님들이 이것만큼은 좀 복제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그 전에 보면 이게 키맨이 나오잖아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자, 보상을 풀 줄 안다 하면요 10명이 나와요. 사업자. 그럼 오토십이 찹니다. 내가 오토십이 없다. 그러면 혼자만 일한다는 거예요. 오토십이 없다. 혼자만 하는 거예요. 쓰리비시만 많이 나온다. 그것도 혼자만 일한 거예요. 오토십이 많이 했다. 그럼 복제된 거예요. 10명하고 제가 해보니까 어치버나 디렉터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12명에서 13명이 나옵니다. 사업자가. 그러면 그 밑에 복제가 몇 명이 되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복제를 해도 복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부터 복제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내가 이런 게 복제 안 됐다면 나부터 처음부터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자꾸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 하고. 저는 이번에 그 파란 과정 그 책을 통해서 저도 많이 배워요. 항상 그 정리해주고 해줬던 게 정해진 리더한테 진짜 감사해요. 그걸 하면서 저도 많이 배운 겁니다. 아, 트레이닝 시켜야 되겠구나. 제대로 배워야 되겠구나. 파란 과정도 저는 어떤 거냐면 전체 리더들 골드 이상이 다 들어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그리고 강사 다 들어와요. 그리고 정말 한 사람 위해서 다 합니다. 팀워크를 정말 잘 맞춰요. 그렇게 하니까 인원이 늘어나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도요. 각자 팀이 있으면 다 뭉쳐지고 또 이런 교육이면 서로 형제간에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야 돼요. 소통이나 이런 걸 해야지 우리가 더 성장하잖아. 골드 이상 되신 분 해달라면 형제나이 도와달라 뭐 해달라고 하면 가서 해주고 이렇게 해줘야지 팀워크가 굉장히 살지 않나. 그러니까 내 파트너만 나만 챙기는 게 아니라 전체 팀을 가야 되죠. 이제는 줌 미팅에서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해서 리더님들이 한 분 한 분 성장해야 돼요. 신규가 나와야 됩니다. 이제는. 그래서 우리는 뭘까? 나부터 뛰는 거예요. 저도 뛰어요. 왜? 성장해야 되잖아요. 우리들. 그렇죠? 우리 올해 몇 프로 성장해요?
그렇죠. 50% 성장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 계신 권리상부터 나부터 시작합니다. 자,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개구리가, 자, 개구리를 미지근한 물에 올려놓습니다. 불을 가열해요. 나갈까요? 죽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스스로가 합니다. 저 스스로가. 초심을 잃지 않고 내가 유산을 시작할 때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는지, 어떻게 시작했는지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저도 어렸을 때, 저도 18년 전에 그 결단하고 그 힘든 과정에 남들이 뭐라고 해도 저는 그때 뭐냐면 인내한 거예요. 저도. 파트너들이 뭐라 해도 저는 한 번도 그렇게 부딪혀 봅니다. 인정합니다. 기다려줘야 돼요. 자, 여기 계신 분들 제가 해보면 파트너라고 스폰서가 부딪히면 안 됩니다. 누가 힘드냐? 밑에 파트너가 더 힘들어요. 그걸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정하고 빨리 합해서 하나로 뭉쳐야 돼. 유다베스 그족은 가족이라 생각하고 하나로 뭉쳐야 돼요. 그 인정하고. 저는 항상 합니다. 잘못됐다 인정합니다. 저도 항상 제 파트너 중에 항상 보면 제가 그 용어가 좀 짧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이렇게 짧으면 스폰서님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 좀 적어서 줘. 처음에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 실력이 늘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가까워졌어요. 거의 친구같이 동생같이. 그러니까 이렇게 파트너들하고 관계성이 쌓여야 되지 않나요? 저는 파트너들하고 같이 소통하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리더님들이 파트너들하고 부딪혀서 좋게 했습니다. 그래서 리더님들이 하나가 된 목소리로 스폰서 나이십 정확해야 돼요. 저는 해서 리더님들이. 그래서 이제는 1대1 미팅을 굉장히 강하게 훈련을 강하게 통해서 해야 됩니다. 앞으로 1대1 미팅이 굉장히 중요해요. 리더님. 제가 안 들립니까? 누가 소리가 들어요. 자, 1대1 미팅을 정말 또 복제를 시키시기 바랍니다. 1대1 미팅 스스로 할 수 있게. 아마 리더님들이 지금까지 아마 다 저도 그래요. 다 해줬어요. 해달라고 다 해줬어요. 자, 부모 마음이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아이가 없습니다. 부모 마음이 이런 것 같아요. 애가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게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분을 진짜 사랑한다고 봐요. 그분이 성공하는 게 더 먼저예요. 그분을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그분이 냉정해야 돼요. 그리고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뭔가 틀을 잡아놓으면 원칙을 가지고 해요. 저는 파란 거 저기 있으면 모든 걸 다 외우게 해요. 그거 외워서 다 하게 합니다. 정말 감동적이에요. 그런 겁니다. 제가 감동을 받아요. 왜? 서로 감동 주고받는 거예요. 그런 거를 누가 나부터 시작한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항상 그걸 해봤어요. 뭐든지 저부터 시작해요. 하라 마라 하지 말고 나부터 하고 그 다음에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더님들이 올해 전에 저희들은 유다베스가 어마어마하게 성장해야 돼요. 코로나에 걸림돌이 될 수가 없어요. 당장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정말 우리가 한 목소리 딱딱 의해서 우리도 이렇게 합시다. 유다베스가 진짜 정말 열정이 많았어요. 똘똘 뭉쳤고 목소리 커야 됩니다. 당당해야 됩니다. 맞잖아요. 유산화 코리아 이만큼 성장하잖아요. 유산화 제품, 회사, 보상 최고잖아요. 이걸 가지고 못해요. 지금 자영업 식당이 1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400개가 문 닫았답니다. 거의 400개가 넘게 문 닫았다는 통계상 제가 해보면서. 그리고 건물주 있는데 지금 새 빈대가 너무 많아요. 옛날에 제가 건물주 꾸미었는데 지금 쳐다보기 싫어요. 그 얼마나 스트레스 받을까요? 지금 뭐요? 저 유산화? 이제는 정보 네트워크 마케팅이 이제는 뭐냐면 이제는 이쪽으로 올 때예요. 정보화 시대예요. 이제는 정보를 주세요. 하던 정보를 주셔야 나가서 당당하게 웅크리지 마세요.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 5년 뒤에 10년 뒤에 다이아몬드 이상 저보다 수입된 사람이 많이 나올 거예요. 100%요. 왜? 제가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아낌없이 정보를 주세요. 그래서 리더님들이 이제는 웅크리지 말고 뛸 때가 되지 않나 저는 봅니다. 코로나가 우리한테 장애가 올까요? 기회예요. 우리한테는. 저는 기회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한테 정보를 줍니다. 부모한테 정보 주고 줘요. 왜? 분명히 자기들은 언젠가 나한테 올 거니까. 유산을 평생 할 거니까. 그러면서 저는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는 보상 볼 때요. 소비자 가지고 저는 20만 원 먹으면 3번 이상 보상 봅니다. 4명을 소개받습니다. 소비자 가지고 사업자 만들어야 돼요. 저는 소비자 갖고 다 사업자 만들었어요. 오토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산에서는. 그래서 복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든지 소비자가 20만 원 먹는다. 여기 소비자 파트너들 많아요. 본인들도 많아요. 가서
마케팅 3번만 풀어보세요. 4명 소개, 2명에서 4명 소개 나옵니다. 저는 그렇게 만들어갔어요. 다 소개해가지고 여기 리더들 다 나온 거예요. 이제 가족 한 분 딱 나온 거예요. 다 소개했어요. 다 소비자 갖고 만든 겁니다. 지금 인맥 없다, 사람 없다, 저한테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저도 인맥 없었어요. 저같이 인맥 없으려고. 사업하자 하니까 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도 이런 걸 받으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세탁소 누구, 뭐 누구, 부동산 누구 다 가면서 다 적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업을 할 때 그렇게 했어요. 지하철 돌면서 다 했고 저 다 했어요. 왜? 성공하고 싶으니까. 성공한다 그러니까 강사분. 강사분 이렇게 하라고 저는 100% 다 했습니다. 강사분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자 여기 계신 분 아마 신규 분들도 있었는데 아마 리더분들이 뭐 이렇게 뭐 하라고 핑계대고 저는 핑계를 대본 적이 없어요. 저분은 강사분이 나는 성공자라는 거를 그 노트에다 깨알같이 해가지고 써보래요. 나는 성공자다. 나는 성공자다. 근데 2시간 걸리더라고. 그 다음에 또 해래요. 일주일 동안 하래요. 저 했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팔 아파서 생각 안 썼던. 학교 다닐 때 공부해 아는 사람 이걸 쓰려니까요. 근데 뭔 생각이 아 되는구나. 하나가 하면 그 다음부터 2개가 되고 3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네트워크 마케팅이 정확해요.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는 소리는 정말 아니라고 봐요. 여기 리더인지 팀장님들이 이거 좀 합시다 하면 예 하고 서로 나서줘야 돼요. 서로. 뭐 하면 빼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이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다이아몬드 가고 싶죠? 진짜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이상 오신 분들은 이거를 과정을 다 쓴 거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얼마나 팀을 이끌어갈 때 그분들이 안 따라오면 힘든지 아세요? 한 3-4명만 뭉쳐지면 정말 재밌어요. 행복하고. 좀 힘들어도 내가 싫어하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수록. 팀장님들이 여기 팀을 이끌어 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뭔 이야기를 하면 예 우리 합시다. 저는 진짜 그런 리더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유럽에서. 봉사하는 분들도 많이 나와야 되고 참여하고 서로 그렇잖아요. 이 대면을 하니까 더 보기도 더 좋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저도 이게 되게 어색해요. 강의하라니까 아까 저도 정옥일대님 강의 잘하시네요. 저도 떨려요. 똑같아요. 안 해봤기 때문에. 하던 분들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저도 뭐 30분만 하라고 그랬는데 참 저도 많이 떨립니다. 항상 이야기했죠. 많이 독재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소통이에요. 아까 이야기했죠. 소통은 막히지 않고 잘 통하고 뜻이 서로 통하고 오해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소통이란 거예요. 우리가 자꾸 사람들은요. 근데 이게 오해를 하는 사람은 파트너 눈높이를 맞출 줄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이 지금 뭐를 원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사람이 준비가 안 됐을 때는 기다려줘야 되고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도 성질이 급해가지고 막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니까 나중에는 피하더라고요. 피해요. 왜 피하는지는 몰랐습니다. 알고 보니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준비된 사람부터 먼저 진행을 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성장하면 또 누군가 따라오면서 이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부터 하냐? 나부터요. 그래서 중요한 건 파트너들하고 스폰서하고 부딪히지 마세요. 인정할 줄 알고. 그게 소통이에요. 제가 항상 이야기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걸 몰랐어요. 아니 왜 안 해? 저렇게 좋은 거를. 나만 급한 거지 파트너는 급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정말 급했어요. 왜? 제가 어떤 때는 내급표를 보다 보면 저만 내급표 봤던 것 같아요. 전체 습을 못 보고. 팀을 만들어가는 방법을 인내하면서 하나하나 기다린 거예요. 그 사람이 준비가 될 때까지. 그러면서 내가 또 후원하고 이렇게 한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한나이 후원하잖아요. 그 다음에 관리자 안 됩니다. 또 하나 다시 후원합니다.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또 후원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6년 만에 다이아몬드 갔던 거예요.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근데 중요한 거는 와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감사해요, 진짜. 정말 감사해요. 우리가 지금 그룹에 일을 해주신 분들 정말 많잖아요. 이런 그룹 일을 해주신 분, 지금 뭐 이런 교육부나 이렇게 교육팀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진짜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행사나 진행해 주신 분도 이렇게 강의해 주신 분들한테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항상 감사하다 말을 항상 하시고. 감사할 때 모든 게 해결합니다.
내가 좀 부족해도 감사. 조금 해도 격려. 칭찬 격려. 저는 아낌없이 해요. 왜? 부족하지만. 그리고 정말 진실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지금 파란 가정 여기 하시는 리더님들 그 정말 그거 잘 활용하셔가지고 또 그룹에 정말 이제는 결단해서 사업하실 거죠? 나가실 거죠? 우리 50% 성장해야 됩니다. 아셨죠? 자, 리더님 50% 성장하기를 응원합니다. 자, 화이팅! 네, 열정적으로 리더십 강의를 해주신 우리 김병수 스폰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스폰서님 말대로 올해는 이제 50%를 다 성장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어지는 순서로는 이제 그 공지사항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공유 좀 풀어주시겠습니까? 네, 공지사항 전달하겠습니다. 자, 유더베스트는 여러분들 성공을 위해서 멋진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대한민국 명강사 김규소 원장님이 진행하시는 7주간의 프로그램이고요. 이전에는 이제 비대면과 대면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모집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비대면이 없어지고 대면으로만 모집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착순 모집이니까 빠르게 성공에 관심이 있고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고 싶은 분들은 스폰서를 통해서 빠르게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강일은 4월 5일로 정해졌고요. 그리고 매주 월요일 10시부터 한 오후 3시까지 진행이 되는 7주간의 교육비고요. 교육비는 30만 원 있습니다. 자, 이 교육을 받고 나신 분들이 다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게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되는 비즈니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비즈니스를 빠르게 성장하고 싶다라고 하면 반드시 받으시고요. 유더베스트 리더님들 중에서는 이 교육을 안 받으신 분이 단 한 분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그만큼 성장을 위해서 도움이 많이 되는 프로그램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신청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제주 패밀리 인텐시브 2차 기간이 진행 중이고요. 아직 이제 충분히 또 시간이 남아 있어요. 아직 2차 기간도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2차 기간도 열심히 달려주시고요. 그리고 3차 기간도 있으니까 2차 기간에 이어서 또 3차 기간까지 연결해서 더욱더 많은 혜택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름이 패밀리 인센티브인 만큼 유산화로 성과를 충분히 이루시면 가족들과 함께 혜택을 누리시는 프로모션이다라고 보셔서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 가족들도 멋진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보셔서 끝까지 도전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퓨처 리더스 프로모션이 있어요. 그래서 해당 본인의 직급에 따라서 빌더, 어치버, 디렉터, 그다음에 브론즈까지 본인의 직급을 4주 동안에 유지하게 되시면 퓨처 리더스로 인정을 받고요. 또한 실버 이상의 승급자분들은 이 퓨처 리더스와 함께 어워드 나잇에 초대가 되셔서 온라인으로 레커션을 진행하고 그리고 굉장히 다양하고 멋진 상품이 또 특별 선물이 많으니까 성장도 하시고 이런 기회나 선물의 혜택도 받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목표하고 하는 그 포인트와 그리고 기간을 충분히 확인하셔서 도전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엔 리더십 서밋 프로모션이 있어요. 그래서 골드 이하의 직급자가 13주간 해당 매출을 유지하게 되시면 멋지게 베트남 다낭으로 가족이나 지인분들과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이 서밋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퓨처 리더스도 달성하시고 이 서밋까지도 한 번에 도전하시면 두 가지 혜택을 다 보실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아시아 퍼시픽 그로스 인텐시브 프로모션이 있는데요. 그래서 요거는 또 이제 올해는 2022년도에는 그리스 아테네, 그래서 예전에 고대 신화의 그 아름다움부터 지금 현대적인 멋진 변화까지도 한꺼번에 경험하실 수 있는, 그래서 올해 2021년도에는 성장하시게 되면 다른 해보다도 더 엄청나게 많은 기회들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고 하면, 자, 그 기회의 마지막 2021년 유산화 코리아 마스터즈라고 해서 올해 자기가 목표한 새 직급의 성장을 이루신 리더님들에게 특별 선물 골드바가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골드바까지 다 챙겨가시는 올해 한 해가 되도록 열심히 성장을 해주시면 많은 기회가 되실 거고요. 자, 그리고 야심차게 준비한 우리 유더베스트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신규 초대
프로젝트가 다음 주에 타이밍이 왔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에는 유더베스트 명강사분들이 대거 다 출동을 하세요. 그래서 저도 이분들을 믿고 일주일 동안 많은 분들에게 프로모션을 해서 많은 신규자들을 초대할 예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분들 믿고 많은 분들 초대하시면 여러분들 사업 파트너들이 막 여러분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3월 11일 목요일 11시 반드시 놓치지 마시고 이 기회를 성장의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11시에 뭐가 준비되어 있다고요? 타이밍이 왔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공지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1시간 넘게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강의 괜찮으셨나요? 네, 여러분들 제가 조금 아쉽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아쉬운 시간이지만 여러분들 이 내용 중에서 반드시 나한테 필요한 내용을 골라서 내 걸로 만드셔서 올 한 해 멋지게 성장하고 멋진 파트너들 많이 만드셨으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상 3월 4일 목요일 시스템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로 사진 촬영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사진 찍겠습니다. 가족 사진. 엄지척 카메라에 가까이 엄지가 주먹, 엄지가 크게 나오게 해서 투컷을 찍겠습니다. 잠시만.